안녕하세요, 쭉쭉클럽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날 오후를 지나고 제가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판단해야 된다고 했었죠. 많이 기다리셨을 거고, 사실은 어제 사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지점인데 저한테 사실 좀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지점에서 왜 요 지점에서 나를 못 사게 했냐. 요 지점에서 나를 사게 했어야 지금 요 구간에 비용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못 사게 했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분명히 간이 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을 오래 하면은 여러분도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오래 하셔야 되면은 이런데 과감한 투자는 사실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단타로 조금씩 해보는 건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그죠? 이런 걸 데드캣 바운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즐겨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부는 상관없어요. 내가 비중이 뭐 전체 100%면 그 중에 한 10% 정도만 내가 좀 재미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막 과감하게 너무 요 저점에서 매수해버리면, 물론 과매도 구간이긴 하지만 일단 지켜볼 건 지켜봐야죠.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냐? 아닙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또 기회가 온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월요일 화요일날 신용을 못 털었어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월요일 화요일날 신용을 조금밖에 못 털었어요. 좀 많이 털어줬어야 되는데, 신용 쓰시는 분들한테 죄송해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죄송하긴 한데, 사실은 진짜로 신용이 털려야 주식은 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단기 저점이라고 했던, 단기 저항이라고 했던, 그죠? 똑같이 900 한 20선을 받치고, 안돼,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받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거의 V자 반등이죠. 그런데 오늘 좀 봐야 될 게 요걸 봐야 돼요. 자, 여기 뭐 그 투자 추이는, 매매별 투자 추이는 이제 키움 기준으로 다 있어요. 어느 회사나. 나무를 NH를 나무를 보지 않는 이유는, 나무를 또 가면 또 귀찮으니까 메뉴에, 그죠? 그 다음에 주식에, 그 다음에 투자자별, 여기입니다. 여기를 누르면 당일 추이가 나오게 되죠. 당일 추이, 상단에 당일 추이가 있어요. 당일 추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코스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중에 핵심적인 거는 뭐냐, 이 지수가 까만 거죠. 까만 게 지수인데, 지수가 오늘 사실 이렇게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여기 지수예요. 여기 지수인데, 제가 기관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기관은 파란색으로, 아니다, 외국인을 파란색으로, 외국인 이렇게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외국인. 자, 그 다음에 기관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자, 이렇게 가고 있죠. 제가 왜 화요일 오후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걸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할게요. 여기 이제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얘네가 매도하는 척 보이죠. 언제까지? 자, 보세요. 여기. 자, 보세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갑자기 지수는 빨간색이니까 놔두고,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마치 뭔가 사는 듯 하다가 오전에, 그 다음에 1시쯤 12시쯤 밥 먹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죠. 갑자기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 부분이죠. 그랬는데 거기까지였으면은 오예, 다시도 하락이 나오겠구나, 하락의 전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자, 그런데 하나 넘어졌대. 그런데 다시 시장 끝에, 자, 2시쯤부터 장 마지막까지 사기 시작해요. 그죠? 여기 보이시죠? 빨간 선 말고, 그죠? 다시 파란 선이랑 그 다음에 초록색이 사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대체. 그리고 마지막
외국인은 장막판에 그죠? 또 추가적으로 샀죠. 시간의 거래도 샀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뭘 말하느냐? 바로 외인하고 기관은 더 이상 하락은 진행시키고 싶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락이 되면 자기네 물량도 털어내야 되고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 물량 확보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얘네도 저점이 단기 저점이긴 하지만 저점이 어쨌든 910에서 20 사이는 형성이 돼 있구나. 그쵸?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줍줍님 사면 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했다고 하면 저희 채널이 아니죠. 예, 저희 채널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뭔가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죠. 예.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외국인이 요걸 샀어요. 이만큼 샀어요. 기관은 조금 외국인은 아침에 산 거보다 오전에 산 거보다 더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 지금 확인한 거는 하락은 멈출 것 같아요. 그럼 상승은 아직 몰라요. 상승은 아직 몰라요. 그냥 하락의 저점을 그냥 다시 확인한 것 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오늘 샀는데 오늘 얘네는 투자 가치가 있어서 산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외인 기관이 이렇게 산 가장 큰 이유는 오늘이 무슨 요일? 화요일. 자, 화요일이에요. 그 다음 내일이 무슨 요일? 수요일. 내일은 약간 보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이 와요? 다시 목요일, 금요일이 오고 설 전이 옵니다. 자, 목요일, 금요일 날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 이미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금요일 날 또 다시 장이 흔들릴 거예요. 어떤 핑계라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수를 내리고 종목에 대한 가격을 내려서 싼 값에 살려고 하는 의도가 뻔해요. 그럼 오늘 왜 샀을 것 같아요? 외인하고 기관이? 맞아요. 패대기 치려고 뭔가 물량을 사야 패대기 칠 거 아닙니까? 얘네는 일단 무조건 단타예요. 지금 사서 패대기 치고 해서 지수 계속 내리고 여러분들 질리게 만들 거예요. 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또 그러면 여러분들 간다고 해서 와 샀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사실 일부 샀잖아요. 여기 보세요. 와 샀잖아요. 갈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패대기 쳐. 그럼 지쳐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 투자자랑 마찬가지예요. 저도 길게 투자했지만 지쳐요. 이러면 진짜 지친단 말이에요. 엄청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떠납니다. 돈을 잃고. 그럼 누가 그 돈을 다 먹어요? 기관하고 외국계. 무조건 주식은 100만원이 있으면 너 100만원 내 100만원 하면 어떤 사람은 120만원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80만원 가져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요. 누가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는 잃어야 되고 누군가는 따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끝이 없는 게임이에요. 시간도 끝이 없는 게임이에요. 얘는 마지막이 없어요. 결국 내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면 내가 손을 계속 해서 돈을 엄청 벌고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는 사람 없어요. 다시 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저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투자 연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실은 거의 평균 단가로 가고 있지 엄청난 수익을 갖거나 그러지 못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요만큼 산 거 있잖아요. 요만큼 산 거. 요거 왜 이렇게 조금 샀을까요? 사실은 살 거면 이왕 샀을 거면 내가 정말 매력적이면 정말 빨간 기둥 세웠어야지. 안 세운 이유는 뻔합니다. 이거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살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마치 올리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럼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목요일날, 금요일날 패대기 칠 거예요. 맨날 똑같은 패턴이에요. 얘네는. 예. 지금 그래서 장이 쉽다니까요.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간다? 그러면 제가 예상한 대로 전 틀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틀렸으면 좋겠냐면
너무 뻔한 매매니까 너무 뻔한 매매니까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아주 안 틀리고 잘 가면 좋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목요일 또는 금요일 날 또 종목을 쭉쭉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지수에서 여기서 사지 말라고 했냐, 위험하니까. 더 가면 어떡해요. 여기 이렇게 막 더 하락하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사실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다질 거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방망이 짧게 잡는다고 표현하죠. 이런 거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되게 불확실성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뭐 갖고 있으시면 안 돼요. 뭐 네이버는 요즘 패스할게요. 인베스팅닷컴 볼게요. 일단 외환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직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지수선물 빅스 지수도 30포인트로 다행히 내려오긴 했네요. 근데 여기 단기 저점 있죠. 요걸 깨고 내려와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안정적일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아직 안 깼었잖아요. 전고점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심해야 될 때, 조심할 땐 조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주식은 무조건 조심할 땐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연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되었지만 요만큼 이렇게 내려갈지는 모르죠.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 또 적극 투자해서 수익 보면 되는 거죠. 너무 무리할 투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러면 볼까요? 그 결론적으로 다시 보면 오늘 어느 종목을 많이 샀는지 좀 볼까요? 오늘 사실 외국인이 산 데가 그래도 가치 있는 데죠. 그죠? 코스닥으로 볼까요? H1B, 요거는 조심해. 공매도 이슈 때문에 갈 거라고 생각해서 H1B, 와, 이거 많이 샀네요. H1B 매력적입니다. 지금 많이 샀고, 한번 내 생각에는 10만원 다시 한번 터치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 사란 거 아닙니다. 자, 네페스 잘 가고 있죠? 그죠? 헬릭스미스도 아마 요즘에 제일 이슈는 공매도 이슈죠. 공매도 이슈. 이것도 공매도 이슈인 것 같은데, 공매도 이슈. 뭐 약품도 있겠죠. 약품도 뭐 하나 출시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보다, 그죠? 그 다음에 넵튠은 우리, 그죠? 배그, 펄어비스는 게임주, 엔터주, 그죠? 다 엔터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녹십자리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는 녹십자 그룹이라서 녹십자 뭐 치료제 얘기 나올 거고, 사마네톡스가 상을 갔어요. 뭐 사실 미디어 관련주죠. 미디어 엔터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요즘에. 미코는 수소 관련주고, 수소 관련주도 지금 참, 근데 조금 수급이 부족하긴 한데, 그죠? 어쨌든 계속 사고 상위로 지금 미코도 몇 번씩 외국인 매수세에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휴젤도 마찬가지고, 휴젤 한번 볼까요? 휴젤도 저점이네요. 저점이고 여기 받쳐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이만큼이고 기관이 다시 매수세라면 결국은 중국에 관련된 주기 때문에 요것도 사실 보톨리눔 톡신이라고, 그 보톡스 있잖아요, 보톡스. 요것도 차트가 좋아 보이네요. 조금 더 조정이 오면 그때 사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못 금해. KMW 5G죠. 5G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실 이렇게 조정 만들어 놓고 4일 연속 샀네.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KMW 이런 것 같은 게 오히려 외국인 눈에는 사실 팔지만 사고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겠죠. 코나아이는 간편결제 관련되고, 텔콘, 우리의 분노의 텔콘 언제 가니? 분노의 텔콘아, 참. 리노공업 반도체, 그죠? TK 케미칼은 우리 저기 그거죠. 뭐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드라이아이스 거요. 배송. 화학. 그건 태균 케미칼인데? TK 케미칼, 태균 케미칼. 잠시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상세 종목. 그냥 이건 화학의 아모리 패시픽인 거, 화장품인가봐요. 저도 잘 모른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게임주 위지윅. 그 다음에 뭐 오리엔탈 테크, 인텔리언 테크, 이거는 다 그죠? 인터넷이 우주여행. 그 다음에 게임주가 좀 많이 샀네요. 게임주 리메이드. 대원 미디어도 사실은 미디어 관련된 회사죠. 얘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가 닌텐도 뭐 이런 거. 그쵸? SM 다 미디어 뭐 콘텐츠 이런 회사. 그 다음에 엔터주 이런 거. 제로투 세븐은 I 관련된 주, 정책주겠죠. 위닉스는 우리 미세먼지 관련주. 안랩도 정책 테마주. 이거는 AI 저기 뭐 조류 독감 관련주. 이지홀딩스. 인포뱅크는 자율주행 관련주. 그죠? 뉴도 가고, 사람인 HR 이런 거 가는 거 보니까 다 정책주가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책주. 와, 사람인 HR은 진짜, 자, 외국인 매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예림당, 우리가 샀던 예림당. 그죠? 예림이. 죄송합니다. 그 정도 보고 있네요. 우정바이오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것도 가려고 하나? 시스웩 우정바이오 가는 거 보니까. 자, 이 정도로 보는데 사실 특징주는 없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관련된 주나 약품 관련주도 있겠지만 게임 관련주가 좀 많네요. 우리 안전합시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을 좀 볼까요? 기관은 일단 덕산 레오룩스, 업타바이오, ST팜은 제가 말씀드렸던 저번에 CMO 관련주라고 했죠? 예, 기관이 조금씩 사 모으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가 상수하는데, 이거는 현대바이오가 뭐 그것 때문이죠. 뭐 저기 치료제, 네페스, 가온미디어, 양지사, 알테오젠, 넵튠, 클래시스. 얘도 중국 관련된 주죠. 중국. 클래시스도 기관이 엄청 사 모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휴젤도 중국 관련된 주를 엄청 사서 모으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하츠는 오늘 그거죠. 우리 미세먼지 관련주. 그냥 크리엔사이언스도 한번 가져야 되는데. 자, 그 정도고. YN텍은 이게 그거예요. 저기 처리 쓰레기? 아니네? YN텍?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정도로 보여지고. 자, 여기도 사실 그렇게까지 뭔가 특징 있는 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뭐 얘는 여행 관련된 주고, 현대바이오는 치료주. 그냥 약간 진짜 테마 없이 샀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기관도 외국인도. SM 관련해서 뭐 엔터주,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는 것 같고, 얘는 5G는 안 보이고, 그렇죠? 다 테마주, 약간 테마주 형식으로 다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테마 장세, 종목 장세. 그래서 약간 뭔가 주도주 없이 그냥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 만약에 얘가 정말 사고 싶은 걸 샀으면 주도주 샀겠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실적주도 샀어야 되는데, 실적주 뭐나 샀나? 외국인들 볼까요? NC소프트, 뭐 불소2 뭐 한다고 그랬죠? 게임주, 넷마블, 그죠? 뭐 특징주가 있을까요? LS, 도전비전, 남선알육류, 보령제약, 레버리지. 인버스를 좀 샀네요. 인버스 좀 볼까요? 꼬리를 역시 못 들었죠? 이렇게 말려고 하지만 뭐 결국 못 들었어요. 그죠? 외국인은 다 팔았고, 그죠? 누구한테 넘겼냐? 개인한테 넘겼네요. 와우, 개인아, 그만 살아. 인버스는 할 때가 아니다, 얘들아. 얘들 아니죠?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기관도 뭐 그렇게 실적 관련된 주 중심이나, 그죠? 반도체 뭐 이런 거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
DL이 이번에 이제 대림건설인가 분할해서 그죠? 대림건설 그죠? 대형건설사 대림건설로 분할해가지고 이번에 상장하면서 좀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고, FNF는 패션인데 아우 잘 가고 있네요. 그죠? FNF 패션 그죠? 자, 하나솔루션, 한국우주항공 이런 거는 옛날에 이게 6만원인가 하던 그죠 그죠. 그죠? 엄청나게 다시 추세를 꺾고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롯데칠성, 그러니까 이런 거 가는 거 보면, 이런 거 롯데칠성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내수시장 관련주거든요. 다. 그래서 저희는 오리온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금융지주. 이거 반가운 게 있어. 기관이 샀나? 별로 사지도 않았는데. 그죠? 한국금융지주 우리 갖고 있잖아요. DLENC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얘도 대림에서 새로 분할돼서 나온 그죠? 그런 겁니다. 인지 컨트롤러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자율주행 테마가 뭔가 좀 다시 불 것 같습니다. 인지 컨트롤러스, 덕산 네오록스 다 자율주행 테마죠. 자, 요정도 좀 보도록 할게요. 20분 정도 봤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지막 끝에 어쨌든 오늘 일단은 문제는, 오늘 외국인이 사는 거를 봤는데 적극 매수는 아니고 눈치 보기 게임 사는 거였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타 대응이고, 제가 봤을 때는 수요일날 좀 더 사고 목금 또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의 패닉셀을 만들고, 시장의 패닉셀에 개인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다음에 개인이 더 던지면 그걸 밑에서 받는다.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는 죽줍을 놓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번에 잘 죽줍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줍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